요거가 GDP의 20%밖에 안 되고 지금 한미나 한일 통화 수합 두 개 더 없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거 사는 게 제일 좋다. 네, 김대중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모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현재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28일에 8월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이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0.8%의 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추경이라든지 뭐 소비 쿠폰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1%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올해 남은 그 한국 경제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지금 한번 PPT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저는 올해 한 1.2%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고 이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겁니다. 금년도에 이제 추경을 40조 원 풀었고 내년에는 한 2.2%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경제 전망책도 썼고 내년에 이제 경제 전망책도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의 7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30%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추경도 한 40조 원 했고 또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할 겁니다. 미국이 아마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이 90%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내릴 것이고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크게 반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오늘 내일 26일 새벽 1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올해는 한 1.2%, 내년에는 한 2.2%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라. 대한민국에는 15%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2026년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뭔가 하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21%인데요. 15%까지 낮춰주겠다. 또 감세를 하겠다. 세금을 낮춰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반대로 좀 하고 있죠.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을 옥죄는 법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만듭니다. 우리 대학생 자녀들 취업률 45%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제 현대, 삼성, LG 지금 계속 미국의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계속 이런 법만 만들어낸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더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한국 경제가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일자리의 90%는 우리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정부가 만들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전부 다 친노동계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현재 2천만 명 근로자 중에 15%가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인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 한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의 노조나 공공기업의 노조들이 이렇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계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미국의 상공회의소나 유럽의 상공회의소들도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근로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사들이 파업을 하면 좋다. 그러면 다른 기관사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조법상으로 이제 대체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뭐 프랑스 다 대체 근로가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가 안 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예요. 우리가 26%인데 네. 지금 법인세를 1% 올려서 27%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법인세도 낮은 데다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에서 0.2%를 제외하고 배당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는 물론 영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없죠. 네.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떠나고 있고 싱가포르, 캐나다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을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뭐 1,000억 정도 되는 자산가다 이러면 국외 반출세라고 해서 27%를 뗍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27%를 떼주더라도 남는 거예요. 60%를 내는 건 낫다. 그래서 저는 좀 세계 평균 정도로만 법인세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현재 정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법 개정 국회 뭐 본회의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뭐 여기저기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일단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회복이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뭐 노조라든지 고용의 뭐 경직성 그다음에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현재 한 3,200 정도 찍었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점이 3,300, 뭐 네. 3,400 뭐 지금 언저리 됐는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취임했던 1월 20일 날 아주 큰 위기가 한번 있었죠. 이제 막 고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니까 미국 경제가 크게 휘청했는데 뭐 최고 한 20%까지 빠지고 했지만 지금은 다시 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엔비디아가 4.4조 달러,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큰 게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3,300 전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나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경기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나빠진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6개월 빨리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기업을 우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지금 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 그다음에 모든 국회 입법권 200석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현재 정부가 경제적으로 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보와 경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한국은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고 중국에 의존하느냐.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고
중국과 홍콩입니다. 한국은 20%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보다는 안보도 미국, 또 경제도 미국과 좀 더 교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진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것이 이제 방향이 노동자와 사용자 균형을 좀 맞춰서 기업가의 편, 노동자 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뭐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뭐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또 국내 증시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신정부가 초기 출범이고 이제 추경도 40조 원 했고 계속 경기를 부양합니다.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달에 내리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2.5%, 미국은 4.5%인데요. 아마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금 PPT 자료 한번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4.5%고 한국은 2.5%인데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2.0까지 내릴 겁니다. 이 은행의 이자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게 됩니다.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도 좋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이 아마 올해가 4.0까지 내리고 내년에는 3.0까지 내리고 앞으로 2.0까지 계속 내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인. 그러면 미국의 주가나 부동산은 계속 오르게 된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부 이 당국 관계자가 좀 현명하게 잘 기업 환경하기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때 또 1,400원을 살짝 돌파했다가 또 뭐 미국에서 금리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 1,380원대로 낮아지긴 했는데 뭐 한때는 1,420원대까지 내려가다가 여전히 지금 상승 압력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환율 흐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마 환율은 계속 오른다.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전 세계 한 10위 정도에 되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의 결제율은 한 0.1% 40위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지만 우리 원화의 경쟁력은 한 세계 40위권으로 아주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보면 GDP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한 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2% 정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시가총액에서는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주식을 투자할 때 95%대 5%로 투자해라. 1등 주식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죠. 지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이때까지 9위 하다가 지난달부터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현재 이제 10인데요. 절대 뭐 자랑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자체가 이제 10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0%밖에 안 됩니다. 23% 정도 가지고 있고 대만은 75%, 홍콩은 100%가 넘습니다. 97년도 IMF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이렇게 GDP의 75%나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GDP의 20%밖에 안 되고 지금 한미나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통화 스와프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의제에서 회의 안건에서 빼버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도전한다 이러면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75%.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중요하고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 대만은 스스로가 75%나 보유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다. 대만은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등하고 급락하는 나라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입니다. 그 2배 이상 돼야 되고 또 동원할 현금도 없습니다. 현재 한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분석인데요. 82%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 이제 어제 해보니까 84%까지 올랐더라고요.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봤더니 1,382원입니다. 1,400원 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이런 84% 확률로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올라간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달러가 역할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다. 저는 미국의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해라. 앞으로 월급 받으면 25%는 무조건 미국 1등 주식. 지금 현재 180달러니까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2만 원. 그 자기 월급이 25%를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든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한 주나 두 주나 뭐 네 주나 100만 원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월급 한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매달 엔비디아를 4주씩 5주씩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야지 달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고 미국 나스닥은 매년 플러스 35% 우상향입니다. 미국 국민은 70%가 주식에 투자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1,400만 명이 하지만 전체 국민의 자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아주 비중이 낮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국 주식 95%, 한국 주식 5%, 1등 주식만 그렇게 하는 것이 환율 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 상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채권 수요 이거를 또 스테이블 코인이 흡수를 할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오르고 반대로 이제 타국 통화 같은 경우엔 절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교수님께서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원달러 회귀 분석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이 환율은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이고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전 세계에 결제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유로화가 20%, 위안화, 엔화 이게 한 2%, 3% 정도 됩니다. 파운드하고 똑같이. 그게 이제 기축통화고. 전 세계 가상화폐는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요. 미국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은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법과 있고 제도가 있는데 ETF도 상장을 했고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직도 애매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뭐 아주 불법적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세금은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야 법과 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양도세만 거두냐 이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분산 장부라는 뜻이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화폐 중에 한 300개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 5개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더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 세계 3만 개나 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가 주식을 말하면 IPO, 주식을 공개하는 것 같이 한국은 ICO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좀 더 싱가포르에 가져가서 상장을 합니다.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다시 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의 역할을 더 올릴 것이다. 지난주에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달러를 안 쓰고 제3의 통화를 한다든지 루블화라든지 위안화를 쓰겠다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앞으로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은 전 세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75%죠. 미국은 소비의 대국입니다. 달러 100달러짜리 하나 100달러가 이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5만 원짜리 만들어내는데 100원이면 만들어내요. 돈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100원 주고 만드는 그 15만 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제금융에서 세뇨리지라 말을 합니다. 국제금융의 금융에 대한 차익이다 이 말이죠. 100원으로 찍어낸 걸 15만 원치 물건을 사오는 거니까 미국은 이 발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달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뭐 러시아, 브라질, 중국,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다른 나라 다 손드는 겁니다. 지금 브라질에 50% 관세를 때리니까 막 브라질도 막 물건이 남아도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제일 이라크 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라크가 달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도 큰 전쟁의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이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타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원화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